모두 안녕. 페레로 로셔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보기로 했지만 크기는 엄청날 거예요. 먼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겉에는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이 있고, 그런 다음 바삭한 층 초콜릿 페이스트와 헤이즐넛. 알겠어요. 먼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볼까요? 밀크 초콜릿, 많은 설탕, 코코아 가루 2상자, 버터 2상자, 각각 5kg. 이마트에는 더 이상 살 게 없네요. 계산대로 가요. 영수증은 $190가 나왔어요. 또 주문으로 뻥튀기 한 봉지, 땅콩 10kg, 헤이즐넛 한 봉지를 샀어요. 주문 비용은 $136가 들었네요. 이 커다란 철솥을 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편의를 위해 패스너를 구부리고 핸들을 제거해요. 솥을 뒤집어 비닐랩으로 감싸주세요. 바삭한 층을 만들기 위해 뻥튀기를 쓸 거예요. 최대한 바삭하게 접착해서 카라멜을 만들어 볼게요. 옥수수 시럽 반 캔을 냄비에 넣어요. 설탕 6kg. 냄비를 렌즈 위에 올려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6도에 도달했네요. 뻥튀기를 붓고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그대로 틀 위에 붓고 솥 전체를 덮으려고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어요. 캐러멜은 매우 빨리 식고 부서지고 모양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솥을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모든 것을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아크릴 방구를 주문했어요. 포장을 뜯어서 꺼내요. 제 생각에 이것은 완벽해요. 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름 스프레이를 틀 내벽에 뿌려요. 이번에는 마시멜로를 사용해서 뻥튀기 쌀을 붙일 거예요. 그릇에 마시멜로 2팩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잘 녹았어요. 결과는 끈적끈적한 크림이 됐어요. 그 위에 뻥튀기 쌀을 부어요. 모든 것을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점성이 있는 덩어리가 됐네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시멜로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갑에 오일을 뿌려요. 마시멜로를 방구에 넣고 모양에 따라 펴발라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요. 내벽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요. 다 됐네요. 다음 단계는 내부의 초콜릿 페이스트예요. 버터 2상자를 꺼내서 두 덩어리를 냄비에 넣어요. 렌즈 위에 올려 녹여요. 다 됐어요. 연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전 영상에 썼던 연유를 갖고 왔어요. 땅콩과 코코아가 필요해요. 블렌더 보울을 저울 위에 놓아요. 땅콩 300g을 넣어요. 코코아 2테이블스푼, 연유캔 2개를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 200g. 뚜껑을 닫아요. 콤바인에 설치하고 갈아주세요. 모두 균질한 덩어리로 갈아주세요. 이 페이스트의 농도는 누텔라처럼 꽤 촘촘하네요. 주걱을 사용해서 페이스트를 방구로 옮겨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6시간이 지났을 때 연유, 버터, 견과류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틀이 절반도 채 안 채워졌어요. 이 모든 자재를 다시 구매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파스타를 만들어보죠. 이제 틀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8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페이스트 층이 완성! 다음 층은 너트 자체예요. 거대한 헤이즐넛 반쪽을 만들어야 해요. 이 너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직 헤이즐넛은 날 것이고 향이 전혀 없어요. 향을 내려면 베이킹 시트 2개에 붓고 오븐에 밀어 넣으세요. (20분) 동안 구우면 자체 향이 생길 거예요. 견과류를 하나로 묶기 위해 캐러멜을 요리할 거예요. 구성은 똑같아요. 옥수수 시럽, 설탕 한 봉지, 물, 렌즈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145도에 도달하면 구운 견과류를 꺼내 냄비에 부어요. 카라멜과 잘 섞어주세요. 반구 모양의 그릇에 담아요. 끝! 캐러멜이 굳으면 그릇을 벗겨요. 양피지를 찢어주세요. 거대한 너트의 완벽한 절반이네요. 정확히 2개. 초콜릿 페이스트 중앙에 너트를 넣어주세요. 페이스트 층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주걱으로 페이스트를 펴주세요. 지금 초콜릿은 매우 부드러워서 틀에서 꺼내면 쉽게 부서질 거예요. 틀들을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거기에서 식으며 굳을 거예요. 초콜릿은 이틀 후에야 완전히 식었어요. 꺼내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해요. 먼저 포장지. 이 금색 포장지를 샀어요. 오리지널처럼 손으로 구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곧게 펴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이런 금색 포장지를 연결해주세요. 총 6장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로 거대하게 만들어요. 완성! 두 번째 단계, 겉표면을 위해서는 너트를 갈아줘야 돼요. 간단해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중간 크기가 될 때까지요. 다른 그릇에 부어요. 세 번째 준비 단계, 초콜릿 바를 가져다가 까서 깨트려주세요. 초콜릿으로 그릇 전체를 채워요. 중탕식으로 녹여요. 양이 줄어드네요. 좀 더 녹여요. 끝! 핫초콜릿 한 그릇이네요. 마지막으로 반쪽 2개를 서로 붙일 수 있도록 초콜릿 페이스트를 조금 더 만들어요. 남은 것은 비닐랩으로 테이블을 잘 감싸는 것 뿐이네요. 마지막으로 냉동시킨 반구를 가져와요. 튀어나온 뻥튀기를 제거해주세요. 틀을 뒤집어요. 반은 됐고 이제 다른 반쪽이요.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위에 초콜릿 한 층을 발라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자에서 초콜릿을 직접 붓고 주걱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제 으깬 견과류를 초콜릿 전체에 달라붙게 위에 뿌려주세요. 그 위에 또 초콜릿층을 발라요. 직접 주걱으로 견과류와 섞어 원본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다 됐어요. 완벽해요. 나머지 절반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초콜릿이 굳자마자 비닐랩을 자르고 절반을 보드 위에 뒤집어 놔요. 랩을 벗겨요. 초콜릿 페이스트를 발라서 서로 붙여주세요. 두 번째 방구를 위로 올렸어요. 거의 완성이에요. 오리지널 작은 버전과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포장해보죠. 호일이 아니라 종이라서 그런지 매끄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티커예요. 마침내 4일간의 노력 끝에 100kg에 달하는 거대한 페레로 로셔 초콜릿이 완성!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모든 추가 구매를 고려하면 약 $940가 나왔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모두 안녕. 많은 분들이 이 킨더 부에노바를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까보죠. 똑같은 모양을 큰 크기로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먹어보자고요. 바깥쪽에는 초콜릿이 있고 그 다음에는 너트버터가 있는 와퍼층이 있어요. 그리고 고소한 맛이 나는 크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틀이에요. 아빠가 이 거대한 파이프에서 우리를 위해 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줄자를 사용해서 120cm를 측정하고 마커로 표시해요. 스크루 드라이버로 측면에 구멍을 뚫고 직소로 표시를 따라 잘라요. 이제 세로로 표시를 한 다음 정확히 두 부분으로 잘라주세요. 나무로 거치대를 만들어봐요. 이를 위해 큰 판자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파이프의 외경을 판자에 표시하고 직소로 잘라주세요. 사포로 매끄럽게 해주세요. 다른 쪽도 똑같이 해줘요. 그들 사이에 넓은 보드를 놓고 나사로 조립해주세요. 나무에서 2개의 큰 반원도 자르고 3개의 작은 반원도 잘라냈지만 작은 반원의 너비가 2배 크네요. 파이프의 반쪽을 스탠드에 설치해요. 큰 반원에 접착제를 바르고 파이프 양쪽에 붙여주세요. 또한 나사로 고정해주고요. 나머지 작은 반원을 설치하면 틀이 완성이에요. 그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반원을 가져다가 랩으로 포장해주세요. 다 됐어요. 틀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벽에도 고루 발라주고 양피지를 붙여주세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돌려요. 견과류부터 시작하죠. 20kg이에요. 고기 분쇄기로 옮겨서 미세 노즐을 통해 갈아주세요.
이제 멜란저, 설탕, 코코아를 준비해요. 으깬 견과류 1kg을 담아요. 멜란저를 켜고 서서히 부어주세요. 그건 그렇고 처음에는 갈은 견과류가 건조해서 멜란저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조금씩 털어주세요. 그런 다음 설탕과 코코아 가루를 넣어요. 약 40분 후에 초콜릿 너트 페이스트가 완성이에요. 멜란저를 기울여서 모든 파스타를 냄비에 모아요. 우리는 10kg의 견과류를 페이스트로 만들 거예요. 다 됐네요. 와플 반죽을 만들어봐요. 48개의 계란을 미식 바트에 깨줘요. 설탕 3kg를 부어주세요. 향을 위해 바닐라 설탕, 버터를 가져와서 1.5kg을 잘라 냄비에 넣어요. 마가린 1kg도요. 냄비를 스토브에 올려요. 녹여주세요. 미식바트에 부어주세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거품기로 섞어주세요. 3kg의 밀가루를 첨가하고 마지막으로 반죽해주세요. 다 됐네요. 숟가락으로 떠서 와플 기계로 옮겨요. 뚜껑을 닫고 3분 후에 뚜껑을 열어서 꺼내주세요. 그런 다음 너트 페이스트를 기름기가 많은 와플에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틀 내부에 붙여주세요. 우리는 컨베이어처럼 일했어요. 한 사람이 4개의 와플 기계로 와플을 굽는 동안 두 번째 사람은 틀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와플을 붙였어요. 크림으로 넘어갑시다. 팩에 든 달걀을 열고 대접에 부어주세요. 각 팩에는 20개의 달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10개가 있어요. 밀가루 3kg을 붓고 블렌더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모두 섞어주세요. 증점제를 만든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대한 냄비로 크림을 요리할 거예요. 냉장고에서 많은 우유를 꺼내서 우유를 까서 냄비에 부어주세요. 전후에 놓고 뚜껑을 덮고 불을 켜주세요. 우유가 데워지면 설탕 120kg을 넣고 대형 블렌더로 섞어주세요. 계속 저으면서 증점제를 서서히 부어주세요. 버터 3kg도 녹여주세요. 크림에 부어주세요. 여기에 남은 으깬 견과류를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크림을 섞어주세요. 이미 걸쭉해졌네요. 틀에 부어주세요. 남은 견과류 페이스트를 와플에 바르고 크림 위에 얹어요. 끝! 틀을 냉동실로 옮겨주세요. 이틀 후에 완전히 꽁꽁 얼었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밀크 초콜릿을 까서
음식 보온기에 넣어요. 가열하도록 켜고 계속 저으면서 초콜릿을 녹여주세요. 액체가 됐어요. 그러나 바에 더 잘 바르려면 기름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제 훨씬 더 유동적이네요. 냉동실에서 틀을 꺼낼 때네요. 액체 초콜릿을 와퍼 위로 떠서 발라주세요. 전체 표면을 초콜릿으로 덮을 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보온기에 초콜릿을 더 넣어요. 마분지 시트를 바 위에 놓고 랩으로 최대한 꽁꽁 감아주세요. 먼저 양식을 바닥으로 내리고 이미 랩으로 덮어놓은 거치대로 뒤집어 놓아요. 랩을 제거해주세요. 틀을 조심스럽게 올리고 양피지를 떼어내고 나무 반원 위에 랩을 제거해주세요. 나사를 풀고 반원들을 해체해줘요. 그리고 랩도 제거해주세요. 여분의 초콜릿 칩이 이미 녹았네요. 측정 컵으로 밀크 초콜릿을 떠서 바 위에 부어주세요. 한층 더 부어주고 초콜릿을 굳혀주세요. 이 얇은 다크 초콜릿 스트립만 따라하면 끝이에요. 스팀 냄비 그릇에 다크 초콜릿을 넣고 계속 저어주면서 녹여요. 액체 초콜릿을 페스트리 백에 붓고 바 위에 뿌려주세요. 끝! 우리의 거대한 킨더 부에노가 마침내 완성! 완벽하게 따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조각을 잘라보자고요. 내부가 오리지널 킨더 부에노와 매우 비슷해요. 먹어봐요. 맛도 꽤 비슷하네요. 이 거대한 초콜릿바를 어디에 두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운송을 위해 랩으로 싸서 모자의 집으로 보냈어요. 아이들이 매우 기뻐하더라고요.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거대한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모두 안녕.